안녕하세요. 신개념 일자리 축제 일루아 페스티벌 진행을 맡은 정보용입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 어렵게 준비한 이력서와 또 자소서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이 면접에서 낙방을 하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면접 정말 넘기 어려운 산일까요? 하지만 이 노하우만 알고 있으면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필승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박지수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멋진 두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두 분은 뭐 그렇게 크게 면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면접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아직은 네, 없어요? 네. 아직 대학생이신가요? 네네네. 네. 저도 아직 면접을 본 적이 아, 없습니다. 그래요? 자, 면접을 본다면 어떤 게 좀 어려울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이분들의 그 1분 자기소개 동영상을 한번 좀 찍어봤습니다.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성환입니다. 저는 1년간의 휴학 경험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 매니저로 근무하며 신규 점포에서 고객 지향적 마케팅을 통해 안부 인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퇴사하는 시점에 약 250% 정도의 매출 신장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개월간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는 팔로워 1000여 명을 만들었고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애드포스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에서 감성 캠퍼스라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인정받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 SNS 가봄 기자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공사에서 인사투어단이라는 활동을 해서 콘텐츠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학교 국제교류본부의 유학생 봉사단체에서 약 2년간 홍보부장을 맡으면서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케팅적인 경험과 고찰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마케팅 지망생이 아닌 성공하는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만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을 만나도 덤덤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과 기업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대한항공에서 만나는 손님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잊혀지지 않는 승무원으로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이제 봤어요. 자, 네. 어때요? 자기 모습 이렇게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좀 굉장히 소름 끼치죠? 너무 민망하고 자, 어땠어요?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은 좀 네. 많이 다르게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부족해 보였어요? 일단 말 사이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약간 추임새라 해야 하나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듣기 거슬렸던 것 같아요. 네네. 자, 보면 보통의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네.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데 고민하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가장 단점은 말은 참 잘했어요. 근데 외워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될 말을 이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중에서 가장 좀 피해야 될 게 너무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면접은 이렇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장이 된 상태에서 너무 외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죠. 그리고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죠. 네. 자, 외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눈빛이요, 이렇게 약간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느낌이 없어요. 바라보는 느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외우는 듯한,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좀 없어요. 그래서 표정이 그냥 굳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좀 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외우다 보니까 표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 내가 준비한 것,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 조금만 더 반짝반짝, 그리고 좀 더 표정 살아있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나를 정말 잘 소개한다. 상품을 소개할 때는 잘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약간 또 쑥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여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화면으로 제 모습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얼굴을 많이 흔들더라고요. 예, 예. 그 모습이랑 또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예. 아,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안 떨릴까요? 안 떨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안 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학생한테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정이 굉장히 밝았죠. 웃었죠. 본인은 떨리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떨리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떨 수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또 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떨렸다가 어떤 때는 안 떨리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떨립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떨리지만 떨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봤을 때 여학생은 조금 더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처음 봤는데도 좀 친숙한 느낌이 들고 남학생은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약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내리 깔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이렇게 아이 컨택, 그러니까 눈과 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약간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고개를, 턱을 약간 당기고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매너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턱이 이렇게만 들려도요, 그냥 눈을 내리깔면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조금 건방져 보이네? 저 친구는 약간 좀 개성이 강한 친구일 것 같아? 라고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조금 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학생의 경우에는요, 처음 멘트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예, 제가 외웠죠. 왜냐하면 그 문장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좀 구어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면접은 구어체로 얘기해야 되는데 문어체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무슨 이렇게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인상에서 그런 느낌을 딱 보면 저 친구는 준비는 했는데 외웠구나. 자, 외웠다는 건 뭐죠?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죠. 아니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도 너무 길고요. 딱딱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좀 친숙함.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빨리 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문장을 처음에 준비할 때도요, 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 아까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네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더 딱 와닿게.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관이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게 되죠. 이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느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초 메시지를 좀 강조해요. 뭐냐면 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은 짧게, 어느 정도? 6초로 짧게 해라. 자, 왜 6초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인 어른들은요, 기억력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기억력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6초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여러분만 만나는 거 아니죠? 최소한 몇십 명, 몇백 명이 다녀가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면접관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이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하면 면접관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이 막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있다면 딱 들어가서 좀 더 살짝 웃으면 갑자기 기분이 맑아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심리가 어떨까.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면접 보고 나서 거의 병원에 가서 링거 맞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반차를 낸다든지 휴가를 내서 쉬어야지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조금 검은색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비슷한 복장을 하고 와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를 어떻게 기억시킬까? 그 다음에 멘트에서도 정말 딱, 그래, 우리가 찾는 인재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남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6초 메시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그 승무원 준비하잖아요. 예. 승무원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학생은 뭘 제일 좋아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딸기 사탕이요.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딸기 사탕으로 네 소개를 해봐. 그랬더니 딸기 사탕을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딸기 사탕을 왜 좋아해요? 그랬더니 달콤하고요. 정말 향기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넣으면 되지. 저는 딸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딸기 사탕의 그 달콤한 맛과 그 딸기 향은 저의 피곤한 마음을 싹 풀어주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승무원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딸기 사탕처럼 승객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또 달콤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갖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면 막 거창한 거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첫 번에 자기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짧게 기억에 확 남을 수 있는 걸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질문이 나와요. 그래, 자네는 어떤 경험을 쌓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았고요. 이걸 통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났고요. 아까 250%가 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뭐 학교에서 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역량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중요한 건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펼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가죠. 뷔페 식당은 다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되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먹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 샐러드부터 먹다 보면 정말 중요한 메인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메인은 뭐야? 이 회사에서 난 정말 이걸 전하고 싶어. 이걸 딱 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뭐 또 질문할 게 있나요? 면접에 대해서?
네, 저 질문할 게 있는데 네. 그 면접에 보통 들어가면은 아까 저도 그랬지만은 긴장을 해서 하고 네네. 싶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럴 때 좀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까요? 방법들이? 있죠. 정말 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방송사 시험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정말 생각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첫째, 웃어라. 랍니다. 왜냐하면 웃으면요. 우리 뇌는 바보랍니다. 그래서 웃으면 긴장된 순간에 있어서 뇌가 웃으니까 지금 긴장된 게 아닌가 봐. 빨리 엔돌핀을 내보내.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긴장돼 있고 그런데 앞에 있는 면접관은 더 딱딱한 눈으로 나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막 아래 위로 훑고 있으면 정말 완전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좋은 표정으로 웃는 훈련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웃어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긴장을 안 할 수 있도록 자기 컨디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웃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웃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 여학생은 웃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훈련이 된 학생은 항상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머 참 편안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웃지 않다가 갑자기 웃으려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웃어야 되지? 어디까지 웃어야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있다가 생각이 나서 웃으려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면접관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웃는데 나의 첫인상에 딱 봤을 때 그냥 환한 미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첫인상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초?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판단하는 건 3초지만요. 내가 첫인상을 좋은 표정으로 갔는데 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무려 80시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미국의 그 UCLA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람이 좋은 표정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80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40일을 연습을 해야 이 첫인상에 좋은 표정을 갖는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표정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다. 하루에 4-5시간 계속 이렇게 있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표정을 호감 가는 표정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에는 표정의 가지수가요. 무려 6,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양한 표정 중에서 가장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표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 찍을 때는 딱 갖다 대면 그 표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인의 표정을 예쁘게 만들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웃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육이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는데 어떤 웃는 표정이어야 되냐면요. 딱 봤을 때 스마트해 보이는 웃는 표정입니다. 그냥 허허실실 웃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정을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는 표정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예상 문제 다 뽑죠. 그렇죠? 왜 그러잖아요. 공부하면서 이 문제는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꼬아서 나올 것 같아 라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올 만한 질문을 다 뽑으시길 바랍니다. 나올 만한 질문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하나씩 준비하신대요.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일이 써서 준비를 하세요. 써서 준비를 해서 그걸 갖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요. 거기에 맞는 질문을 받으면 아싸 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 거니까 말씀하시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를 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들으면서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지금 하신 질문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내 입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 하면서 이렇게 당황된 순간에 가장 나오는 게 눈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은 딱 보면 알겠죠. 안 되겠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보고 이렇게 스마트한 모습을 지으시고 아까처럼 물어보시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하면서 면접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저 질문 네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접관 분들이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하루에 많이 만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이렇게 예쁘게 웃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강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초 메시지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성실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장점 중에 저는 성실하고 어떻고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고 개근상을 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우리는 정말 요즘 책임감 있는 학생을 취준생을 구하는데 인재네. 딱 봐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각인시키고 싶다 할 때는 말을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본인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 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강점을 뽑아서 간략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이 두 학생이 질문한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 내 문제였네 하고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면접에 가시게 되면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표정입니다. 그래서 떨리지만 떨리지 않는 것처럼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문제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상 문제를 뽑으셔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정말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예상 문제를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정 연습, 그 다음에 말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리허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선명하게 면접관에게 들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할 때 웅얼웅얼 거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여학생들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면접관이 피곤한데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네, 됐습니다.
아,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명확하게 들리게 얘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보이게 얘기하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딸기 사탕 얘기했죠. 딸기 사탕 하면 금방 떠올리게 되죠. 네. 딸기 사탕은 달콤하고요. 향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이야기하는 화법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을 기억시킬 것인가? 기억하게 말하라.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보시는데 보다 좀 쉽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리허설 하세요. 리허설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제가 면접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다 잘 새겨들어서 리허설도 많이 해봐서 꼭 면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네, 합격이 꼭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오시면요, 부산 일로와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요, 이 취업에 대한 정말 다양한 정보와 함께 간단한 미션을 통해서요, 경품도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 코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정말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경품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취업 면접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네. 취업 면접 성공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 면접 하면 성공해 주세요. 네. 자, 취업 면접 성공!